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붕괴의 어떤 영향, 어떤 촉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한산노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를 다 지향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86년부터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페레스트로이카부터 시작했던 그때 상당한 정신적인 참 뭐랄까 고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것도 이제 뭐 워낙 이거 방대한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이거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지 잘 몰라요. 진짜 잘 아시는 분도 있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상적인 그냥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책에서 이제 막스를 배우면서 사회주의가 좋다 생각을 하고 방법론적으로는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을 승리해보겠다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지적인 충격이 온 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 도대체 뭘까? 우선 여기에서 내부적인 논쟁 같은 게 미묘하게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 학술 그룹들 대학원이라든지 교수님 그룹들이 이제 논쟁을 한 그룹이 있고 근데 이 학술 그룹과 달리 이게 노동운동을 한다는 그룹들은 사실 그렇게만한 연구할 만한 시간이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몇몇 그룹들은 교조적으로 뭐 소련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인지가 그렇죠.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소련에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쪽 발음 프라그레스 뭐 이런 식의 발음하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정기간행물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이제 뭐 주로 이제 영어판도 있지만 일본어판 아마 러시아판도 있었는데 러시아판까지는 들어오진 않았던 거예요. 들어와야 뭐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판하고 러시아판을 보면서 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변호론 같은 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진정한 레닌주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련의 관료주의 있고 그래서 침체됐는데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로 간다. 그래서 그동안 소련의 병폐를 고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인 그룹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야 맞다 이제 그 소련을 그 반공주의자들이 막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인간 사회니까 좀 잘못된 거 있지만 이제 개혁하는 거다. 근데 또 하나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뭔가 정통으로부터 좀 이탈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떤 이론을 받아들였냐면은 몰라요. 독자적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보다는 이제 외국 이론을 들은 건데 주로 이제 혹시 알티세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프랑스의 이제 정통 막시즘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쓴 몰라요. 진짜 불어원전을 읽으신 분도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영어로 된 거 혹은 일본말로 된 걸 읽으면서 지금 사회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근데 위기에 빠진 것 자체가 조금 이 스탈린주의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논쟁들이 붙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여기서 우리가 논쟁을 해봤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속했던 여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페레스트로이카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련이 붕괴돼 버렸죠. 근데 여기서 내 기억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알티셰르가 그때 이미 알려지나요? 이미 알티셰르가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7년도 정도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87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알티셰르가 읽히게 된 건 소련보다도요. 그 질문을 봤는데 주체 사상파가 등장하면서 주체 사상을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정통 막시즘 입장으로 반격을 하다 보는데 그러면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 하나는 소련의 교정 교과서로 정통 막시즘을 보는 거 있고 그 교정 교과서로 봤던 사람들이 굳이 말하자면 페레스트로이카 지지까지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교정이라든지 페레스트로이카에 옹호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때 오히려 이제 알티스트보다 서구 막시스트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서구의 3인주의는 우리가 당시 우습지도 않지만 전부 기회주의, 수정주의라고 깡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정통 막시즘을 주장한다는 걸 굉장히 이론적인 정합성을 보인 게 알티세르로 대표되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도 유럽곰이라는 게 생기죠. 이태리 중심에.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왠지 모르게 그때 굉장히 혁명적인 열풍이 있어서 이건 다 기회주의라고 좀 봤는데 그 당시 혁명을 얘기하던 알티세르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알투스를 제대로 읽은 분이 몇 분 있을까는 좀 크게 심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뭔가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들은 얘기 그걸로 해서 스탈린주의가 문제가 있지만 알투스의 입장은 거죠. 스탈린주의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스탈린주의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이게 신스탈린주의라고도 욕하는 게 있는데 스탈린주의의 잘못된 걸 비판하지만 스탈린을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조적이죠. 야, 그 대목은 제가 약간 그 기억에 약간 가물가물한 대목이라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제 기억으로는 86년, 87년에는 그래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가 88년, 89년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그 중국의 천안문 광장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서독 통일이 있었고 뭐 이 과정으로 이어질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동운동 그룹은 대부분 이제 올림픽을 이제 방관한 건데 노동운동 그룹은 굉장히 바빴던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호련이 컸다 그러지만 선호련만 하더라도 약간 지하서클 같은 성격을 주는데 이게 노동운동이 굉장히 나름대로 대중운동화된 건 87년도 그 대법과 됩니다. 그렇죠. 그 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보여요? 너도 운동권이었냐? 사실 이제 너도 이 현대 대공장에서도 사실 뭐 표현 좀 거칠지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침투에 들어간 조그만 조직들이 있었는데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일어나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88 올림픽 그 당시에 88 올림픽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학생 운동과 주체 사상파가 분단 올림픽 저지 뭐 이러다가 뭐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주사파입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노동 운동은 잘 모르겠다 이제 관심을 안 건데 일부 뭐 아주 극소수파입니다만은 제가 속했던 여명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레스 같은 쪽에서 나오는 문헌을 보는데 프로그레스는 뭐를 주장했냐면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를 위한 투쟁을 하라. 그래서 평화 올림픽 투쟁을 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반공체제였죠. 이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그 악마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는 투쟁을 하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소련 응원하라는 거였죠. 그런 거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분단 올림픽 저지 투쟁에 막혔습니다만은 일부가 평화 올림픽. 사회주의 바로 알기. 그래서 친소련적인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래도 이제 세상에 조금 알려진 게 그 당시에 88 올림픽 당시에 준결승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맞붙을 때 의식적으로 소련 팀을 응원하러 가는 그야말로 소련 국기를 휘두르고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89년도에 그 동구권이 이제 붕괴되고 동서독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문만에서도 버텼어요. 천안문만 해도 그 당시 기억난 게 프로그레스 쪽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그 중국식 공산주의 마오이즘의 때문이다. 그래서 마오이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또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90년 되면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결정타를 맞이했죠.